안녕하세요. 주식종목 3분분석 애널리스트 사고판다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제 장과는 다르게 좀 엄청나게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바이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전체 종목이 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이 오랜만에 엄청난 매수량을 좀 뽐내면서 코스피에서만 상한가 10개 그리고 코스닥에서 상한가 4개로 도합 상한가가 14개 가까이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현재 그린 뉴딜 관련주로 들어가서 풍력 발전을 한다는 소식에 지금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돼서 오늘 상한가를 갔고, OCI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러니하게 중국에서 현재 OCI가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을 다수 이제 생산하던 중국 업체가 공장에서 화재가 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상한가 간 그런 모습이고, 삼양홀딩스 삼양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 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주인 신풍제약이 거래 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을 말았고, 국제한품, 두산, 신일제약, 메디프론, 화일약품 다 전방위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조금 강력한 그런 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해외 증시 차트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하면,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장 초반부터 상당히 강세였는데 그 이유는 현재 좀 나스닥에 있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고 아직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선물 지수가 좀 상당히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때 강력한 마이너스 2.35%가 하락했던 이 음봉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만약 이 고점인 1824포인트를 넘어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S&P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때 고가 3233포인트를 넘어서 현재 지수상으로 52주 신고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니케이는 다우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 대만도 지금 매물대를 다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해 심천, 상해 종합, 홍콩, 유로까지 전 세계 모든 증시가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선물지수도 현재 S&P 이 신고가 지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저 3,396포인트를 향해서 넘어가고 있고, 현재 이 S&P 같은 경우에 좋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크루드 오일이 지금 현재 제가 얘기했던 이 매물대를 뚫고 42불까지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 업체들 그리고 석유가스 업체들이 많이 대거 몰려있는 S&P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리고 현재 선물지수가 현재 지금 2.8%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정유주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정유주로서는 S-오일이나 GS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등이 있는데, 이 오일주들도 그럼 흥구석유 이런 가벼운 종목까지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27,466포인트를 넘어야 하는데, 현재 항공사들을 비롯해서 조선업 그리고 건설, 철강까지 무거운 종목들이 상당히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조금은 S&P와 나스닥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21선 위에서 양봉을 계속 뽑아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최고점이 11,058포인트인데 거의 다 왔다. 오늘 이 지점을 넘고 11,500포인트까지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서 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실버와 골드 지수가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찍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위험자산, 안전자산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상승하는 그런 유동성 장세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로 FX가 이 52주 신고가를 뚫고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는 오늘 유로본드에서 유로 존에서 구제기금이 합의가 됐죠. 한화로 해서 1000조 가까운 그런 엄청난 규모의 이런 펀드 기금 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로존에서 현재 다시 한번 코로나19 이전으로 이렇게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로화의 가치가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빅스 지수는 현재 이 매물대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 저점을 지켜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좀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조금은 좀 암울한 상태가 와버렸다 라고 조금 볼 수 있겠고,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 SK가 오늘 드디어 조금 발톱을 내민 모습인데, 정규장에서는 1%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지만 오늘 시간외에서 SK가 시간외에서 4만 주 정도 거래가 되면서 4만 주면 전체 시간의 10% 가까운 양이기 때문에 상당한 거래량입니다. 이 4만 주 가까운 물량을 받아내면서 3.43%, 이 차트로 보면 24만 원을 넘었죠. 24만 1,500원을 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선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SK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 SK가 오늘 조금 상승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SK가 오늘 상승한 이유는 현재 오늘 배당금 지급 계획이 일단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주당 1,000원 정도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금 총액 520억 정도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 이슈가 발생을 했고, 뭐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일단은 배당을 실행을 했고, 그리고 현재 SK케미칼의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옥스퍼드대의 백신 후보 물질 생산 참여한다는 그런 기사가 오늘 시간에 마감 전에도 오늘 떴었죠. 오후 5시 정도에 이런 기사가 뜨면서 SK 관련주들이 대거 시간에 상한가를 말아 올렸습니다. SK를 비롯해서 SK뿐만 아니라 SK 바이오랜드, 뭐 SK 바이오팜 다들 뭐 4.5% 정도죠. 그리고 SK 디스커버리는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고, 왜냐하면 SK 디스커버리가 바로 SK 케미컬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간에 상한가 말린 규모를 보면 4시 아마 40분 정도, 42분 정도에 이런 기사가 뜬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상한가로 곧장 갔기 때문에. 그리고 SK케미칼, 이런 SK 휘하에 있는 자회사들이 다들 급등을 했기 때문에 SK도 그런 효과로 인해서 좀 상승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만약에 이 모멘텀을 잡아서 이 21선까지 강하게 이때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34만 3만 2천 원이 꿈이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어디까지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을지가 SK로서는 관건일 것 같고, 이 SK케미컬도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아마 이때부터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SK케미컬은 이때부터가 이미 역사적 신고가 지점이 바로 13만원대, 이때 이 레인지가 바로 역사적 신고가 레인지였기 때문에 이때였죠. 이때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해서 한 번에 물러섬도 없이, 이때가 좀 고비였는데, 그리고 이때 한 번도 물러섬 없이 계속해서 곧장 역사적 상한가의 레인지를 이어주면서
정말 투자자들을 좀 편하게 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상당한 양의 20% 이상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게 된다면 조금씩 분할 매도를 좀 고려해 봐야 된다. 한번 뉴스가 이미 나와서 투자자들에게 알려진 종목은 이제 큰 세력들은 점점 정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된다. 왜냐면 SK케미칼이 종국적으로 가서 상당한 양의 이득을 취할 정도의 포지션은 아니다. 만약에 자기가 SK케미칼의 제약사로서 백신을 직접 생산을 했는데 이게 바로 임상 3상이 FDA에서 통과됐다. 이러면은 이 주식은 이제 논스톱으로 50만 원까지 가는 건데 저 백신을 만드는 기업과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떼돈을 버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주가도 상당히 고점이고 이제 관련해서 뉴스가 나와서 시간에까지 상으로 말아 올렸기 때문에 SK케미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슬슬 차익 실현할 준비를 조금은 하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대장 바로 지금 임상 2상 중인 코로나19 임상 2상 중인 대장주 신풍제약이 오늘 정지된 틈을 타서 오늘 제가 어제 2번 대장이라고 했는데 2번 대장이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또다시 뚫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때의 신고가 102,000원을 오늘 뚫고 분명히 윗골이 달린 이렇게 달렸긴 했지만 나는 거래량도 상당히 준수하다. 그리고 괜찮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약에 8만원까지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88,000원까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된다면 물량을 모아가서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릴 때 큰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양약품 상당히 좀 집중을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이 일양약품은 러시아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 진행 경과에 따라 대해서는 뉴스가 나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풍제약은 이미 엄청나게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5배 가까이가 상승 15배인가요 이게? 15배는 아니네요. 3월달에 비하면 15배인데 3월달에 비해서 15배 가까이 상승을 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좀 무서워서 들어가진 못하겠고 아직 5배 오른 종목을 좀 선택해서 가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도 들지만 지금 일양약품도 상당히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믿고 일양약품도 함께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 코로나19 치료제 부강약품도 아마 이상일 겁니다. 이상 3번 대장이 바로 부강약품인데 이 또한 지금 이 역사적 신고가 레인지입니다. 또한 이 부강약품은 현재 좀 주가 관리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부강약품은 일단은 저 주식 소각을 할 때부터 조금 눈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2월 달에 소각을 해서 제가 아마 2월 달에 소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날 급등할 때 조금 먹고 잘 먹었다 20% 먹고 뭐 잘 먹었다 하고 나는 진짜 주식 천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단타 스윙 장투는 솔직히 물린 것만 장투를 해봤고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가 일양약품을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아마 한 2018년도 8월 달부터 들고 있어서 쭉 가다가 아마 2019년도 10월 달 이날 거의 폭락을 할 때 손절을 했던 그런 주식 같은데 정말 마음이 쓰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사서 이때 손절을 한 그런 1년 넘게 갖고 있었는데 눈물 흘리면서 손절을 했는데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것이 역시나 바이앤홀드가 바로 주식에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단타 20% 먹고 좋습니다. 하루에 20%씩 계속 먹으면 좋은데 그것은 엄청난 신의 영역에 오른 사람 빼고는 사실상 힘들다. 그래서 저 같은 범인 일반인들은 바이앤홀드가 역시나 진리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좀 쓰셨으면 해서 장기 투자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단타를 많이 쓰신 분들은 단타를 해도 좋지만, 역시나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고 잊어버리고 뉴스에서 주변인들이 떠들 때 잠시 주식을 열어보는 게 사실상 부자가 되는 바로 지름길인데,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으니까 저도 이렇게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주식을 매수를 했을 때. 그리고 일단은 일양약품보다는 파워에서 많이 밀려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이 종목 또한 상당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인해서 3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갈 자리에서 가졌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분명하게 이 종목도 한 번은 더 튈 거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이 SK 그리고 일양약품, 부강약품 조금 집중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장중 차트를 제가 안 봤네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때의 고점을 넘으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외국인이 5천원가량의 그런 푼돈을 좀 들고 오면서 오늘 고맙게도 이런 고점을 넘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때의 레인지 2277포인트까지 넘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을 거의 말릴 사람이 없을 듯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하루고, 조금은 불안한 것이 사실은 신용잔고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는 게 조금은 부담이지만, 오늘 그에 발맞춰서 고객 예탁금도 상당히 증가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무드였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많이 들진 않았고 예탁금은 많이 늘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을 규제를 하면서 주식시장으로 가라라고 직접적인 멘트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좀 이용을 해서 큰돈 버시는 그런 나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9월달이 아마 공매도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게 된다면 상당히 주식시장의 악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8월 중순까지는 물량을 서서히 좀 준비 정리를 좀 해서 공매도를 철폐하는지 아니면 공매도를 다시 재개하는지를 보고 다시 비중을 조절해서 들어가는 전략도 상당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래서 아마 속이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하지만 또 제가 느꼈던 바로는 지수가 최고치일 때가 가장 고점이었다라는 게 지수 차트에서도, 미국 지수 차트에서도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좋은 분위기일 때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바이앤홀드를 얘기하다가 계속 고점 저점을 논하는 것도 제가 좀 아이러니하지만, 각자의 투자 방법을 잘 찾아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